네, 자, 오늘은 돈을 못 모으는 이유.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뭐 자산가이시거나 돈이 풍족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금, 절세 관련된 내용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공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회원 전용 동영상 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익화하려는 목적은 분명하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공짜로 제공했을 경우에 만족감들은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회원 전용 Q&A, 그 다음에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라든가 강의, 이런 부분도 차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중저가 커피 한 잔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맞춤형 재무 설계를 도움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돈을 못 모으는 이유, GPT한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수입보다 많음. 지출이 문제가 있는 경우이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는 경우, 작은 돈을 우습게 봄. 네 번째, 비상자금, 예비자금 부족.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너무 자급. 이게 생활비조차 빠듯해서 뭐 저축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그냥 시중은행 뭐 저축으로도 안 되는 개념도 있고 더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GPT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참고는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거 경제학 그래프라서 이거 뭐 따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준비했으니까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효용이라는 게 있죠. 효용. 경제 용어에서 이제 효용. 이거 효용이라는 말이 그거죠. 이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만족감입니다. 근데 이거 개별적으로 많이들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봄철이 됐죠. 비빔면의 계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예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빔면을 좋아하신다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 비빔면 한 개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근데 한 개가 좀 애매하게 부족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먹을 때, 그다음에 많이 먹을 때,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개를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는 그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부르죠. 그러면 맛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효용이 체감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뭐든지 다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를 계속 하는데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소비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체제를 찾던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전략을 해서 특정 어느 시점에 이거를 더 많이 비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저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조금 전략을 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나에게 다시 백업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뭐 투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왼쪽은 수, 오른쪽은 지, 수지. 수익과 지출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자, 경제 주체가 한정된 자본이나 소득으로 한정돼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효용을 얻고자 한다면 그 재화에 의하여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같아야 한다. 야, 어렵죠? 대충 그냥 감만 잡으시고요. 자, 그럼 수지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죠. 예산 편성. 정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예산 편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부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분명히 그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좀 적극적인 재무 계획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재무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뭐 회사에서 이제 그런 쓰는 것들을 제가 이제 약식으로 개인형으로 만든 거고요.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거, 이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들이 평가가 될 거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무 상태표라는 거는 특정 시점, 현재 시점에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이건 뭐 회계학 개념이니까 그냥 감만 잡으시고, 어쨌든 나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평가를 해봐야 나의 자산 규모와 부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에 올인하셔서,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고, 생활이 좀 궁핍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이죠.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 유출이 있고 유입이 있죠. 자, 이거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 제가 여태까지 봤던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약 10에서 한 20%의 비용이 내 돈이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나옵니다. 이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새어나가는 어떤 자금을 찾아들이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유입과 유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아까 소득원 자체가 적다라는 분들은 소득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하십시오. 내가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걸 겁니다. 생존의 위기가 있다면 남는 시간에 알바라도 추가로 더 하셔서 소득원을 더 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본인을 위한 재무 설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의 생각함수,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고 소비, 그다음에 신용. 신용은 이제 대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소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소비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럼 돈이 없으면 소비를 할 수 없을까요? 네. 신용. 당장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할부, 대출. 이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이 소비 패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하다 보면 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카드로 하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돈과 신용은 상호 관계가 있죠. 신용의 기반은 돈을 갚을 능력. 돈이 많을수록 신용 등급이 당연히 좋고, 신용을 잘 사용하면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로 내가 자금을 빌려서 5%로 수익률을 올린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채를 평가를 할 때 생산적 부채와 우리가 소비적 부채가 있습니다. 생산적 부채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소비적 부채, 막연한 소비로 인한 부채는 심각한 가계 재정에 위험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합니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행복의 증가 속도는 떨어집니다. 예,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든 무리한 소비를 줄여서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종의 분산해서 미래에 사용할 것을 현재 분산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돈, 소비, 신용의 선순환과 악순환. 선순환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신용으로서 우리가 소비, 생산을 촉진시키고 소득이 증가하고 신용 상환, 그다음에 더 많은 신용이 생기고 지속적인 소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악순환,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신용 소비, 빚의 증가, 성한 불융, 신용도 하락, 소비 축소, 경제 위축. 예.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곰곰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돈 10,000원이 됐던 단돈 10만 원이 됐던 그거를 가지고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것도 저는 내한테 여태까지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현재도 똑같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프라가 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3,990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분명히 이 가격 대비 그 이상의 가치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